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조선업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굉장히 비슷한 종목이죠. 실제로 이 회사 측에다가 전화를 해봤을 때도 경쟁업체이긴 하지만 서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광밴드가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세가 나타났는데 태광도 관련된 시장의 수요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주환원 제고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배당 성장을 영업이익률에 맞춰서 이뤄내겠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서 태광 역시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사실 성광밴드나 태광이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실적 강세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미국의 대선 토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위의 구조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선은 성광밴드가 이렇게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한 50.6%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이 원가도 감소했고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적인 측면은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태광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다른 기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조선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 실제로 반도체나 조선 같은 종목들은 고환율에 대한 또 수혜주로서 떠오르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적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환율은 다시금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를 해주면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요 통화국의 약세 분위기로 인해서 고환율에 대한 분위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을 해주면서 전쟁에 대한 부분이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 실제로 매출액이나 매출이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이 다소 꺾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순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주잔고 측면이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순수주액도 1분기 적자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23년 2분기부터 사실 좋지 않은 흐름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주잔고가 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순수주액도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실적 역시 강세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은 있겠죠. 바로 정책안입니다. 이 정책안 중에서 하나가 바로 LNG 규제 철폐나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뉘앙스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사익 관점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또 LNG 규제를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LNG 모멘텀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중에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수혜주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공포부터 해서 이제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미국의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찾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트럼프 수혜주로서 또 조선업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가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가 LNG 수요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랑도 연관이 있죠.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반등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원유 재고가 하락을 해줬습니다. 원유 재고가 하락을 해주면서 유가는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천연가스도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재고량 자체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죠. 전반적으로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조선업 업황의 강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지만
이 LNG 모멘텀은 다소 부족하다.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LNG 모멘텀이 부족한 동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반기에 이 LNG 모멘텀만 더해준다라고 하면 조선업 강세는 강해질 수 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가파른 모멘텀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실제로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원자재 시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LNG 모멘텀을 또 강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 강세는 강해질 수 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일을 영업이익률 상승세에 맞춰서 그대로 증가시키겠다라고 IR 팀에서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배당 정말 주주환원 제고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6% 가량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3년 7월 달부터 사실 24년 6월 달까지 근 한 1년간 계속해서 하락장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6월 3일 당시 동해 시추 관련된 테마였을 겁니다. 시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스물스물 받았다.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가 역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태광의 가장 주가 상승의 근원은 바로 조선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고 동해 시추 관련된 테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하반기 주주와는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맞춘 상승에 대한 흐름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LNG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강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LNG 모멘텀만 자극이 되면 더욱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동해 지추는 내년 상반기 1차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중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받을 수 있고 또 경제성에 대한 부분만 입증이 되면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서 주주환원 제고가 있는데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이라고 했죠. 이 배당 비율을 영업이익률 상승세에 맞춰서 그대로 전가시켜서 상승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출을 해줬기 때문에 하반기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맞는 이 모멘텀도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봉으로 뭐 성광밴드랑 똑같이 21선에서 아래 고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8월 7일에 기록했던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만약에 증시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5일선 구간 그리고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 탄력을 받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성광밴드나 태광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긴 합니다. 저 PBR 국면에 계속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당 순 자산 가치보다도 현재 가격이 아래에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뭐 저 PBR 관련된 모멘텀도 태광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